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전드 리그는 실전 문제를 빠르게 푸는 시험입니다. 표준교재 제11장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레전드 12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1.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2.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 장보기 후 경비 결산은 한 달에 한 번 한다. 4.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5.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입니다. 식재료나 물품의 구매 시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고 장을 본 후에는 만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구매 목록을 만들어 구입합니다. 매번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과 잔도는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대상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문제 2.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2.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3.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4.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5.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에게 꼭 말해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단순당의 섭취를 피하고 생과일을 이용하며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보리밥, 우유, 사과, 대두, 미역 등을 드립니다. 남은 재료를 요양보호사가 먹거나 사고 남은 돈을 아들에게 주거나 죽만 드시라고 하거나 상의도 없이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버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문제 3.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보리밥, 우유, 사과, 대두, 미역 등입니다. 반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흰쌀밥, 떡, 찐감자, 흰식빵, 수박 등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흰밥보다는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 엿, 꿀 등 단순당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은 충분히 섭취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적정량 섭취하며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문제 4.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 방법은 무와 버섯으로 만든 채소나 멸치, 마른 새우, 다시마로 만든 육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약간 식은 후 간을 맞춥니다. 생선은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딱딱해지므로 적당히 구워야 하고 육류는 오래 삶아야 부드러워집니다. 설탕, 엿, 꿀 등 단순당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한 끼에 먹을 만큼만 조리하여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 5.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치나 고등어 등 생선 통조림은 밀폐 용기에 담아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합니다. 두부는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합니다. 생선과 조개류는 하루 이내에 사용할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고 그 외에는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된 육류를 해동하는 최선의 방법은 저온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입니다. 냉장 해동을 하려면 조리 전부터 냉동 고기를 미리 냉장실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조리 시간이 여유롭지 못할 때는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이용합니다. 조리된 식품은 먹기 전에 완전하게 재가열해야 합니다. 문제 6.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찌개, 젓갈류 등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저염 조리 음식으로 적당한 것은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간장, 묵은지, 강된장, 고추장 등은 모두 고염식입니다. 문제 7. 치아 손실이 있는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자는 바싹 튀겨 소금을 뿌린다. 2. 문어는 물을 붓고 오랫동안 삶는다. 3. 흰떡은 큼직하게 썰어 기름에 볶는다. 4.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5. 소고기는 납작하게 저며서 말려 육포로 만든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입니다. 치아 손실이 있는 제가 대상자에게는 재료를 부드럽게 하며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찌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드러운 상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 방법에서 올바른 찌기 방법은 처음에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찌는 것입니다. 문제 8. 식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입니다. 저장 및 연하 곤란 대상자의 경우 과일류는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어야 합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도중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깁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만든 익힌 채소가 저장 및 연화 곤란 대상자에게는 더 적합합니다. 문제 9.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입니다. 달걀을 요리하기 위해 깨뜨릴 때 껍질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오염물질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달걀은 먹기 직전에 씻어서 사용합니다. 육류, 가금류, 생선류, 달걀 등은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합니다. 냉동식품의 실온 해동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미생물이 증가해 식중독 위험이 커집니다. 채소와 과일은 물에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야 합니다. 생선과 조개류는 하루 이내에 사용할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고 그 외에는 냉동 보관합니다. 문제 10. 제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악취 제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식기는 흐르는 물로 헹군 다음 소독하고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설거지 순서는 기름기와 음식물이 적게 묻어있는 유리컵부터 수저류,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순으로 합니다.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입니다. 유리그릇을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온도 차이 때문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철제 냄비, 후라이팬 등 금속 용기도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급하게 식히는 것은 용기에 좋지 않습니다. 문제 11.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국소 난방을 한다. 2.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는다. 3. 습도를 20%에서 30%로 유지한다. 4. 자연 채광 차단용 커튼을 친다. 5.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낮 동안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입니다. 환기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하고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혈압 상승 예방을 위해 국소 난방이 아니라 방이나 복도, 화장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창가의 화분은 위험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합합니다.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사용합니다. 문제 12.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입니다.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보리, 검정콩, 샐러드, 사과, 미역, 떠먹는 요거트 등입니다. 변비 대상자는 섬유소가 많은 통곡류나 생과일, 생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의 혼합 복용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흰쌀밥 등 도정을 많이 한 곡류는 섬유질이 부족해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식이섬유소의 섭취량만 늘리고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변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 13.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냄새 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입니다. 녹차, 소다, 식초는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 내부에 소다를 먼저 뿌린 후 식초를 붓고 반응이 일어나면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로 헹구어내면 됩니다. 설거지 순서는 기름기와 음식물이 적게 묻어있는 유리컵부터 수저류,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순으로 합니다. 식기는 흐르는 물로 헹군 다음 소독하고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입니다. 유리그릇을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온도 차이 때문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문제 14. 수확한 뒤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먹으면 더 맛있는 후숙 과일은 1. 딸기 2. 망고 3. 수박 4. 포도 5. 블루베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망고입니다. 후숙 과일에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망고, 무화과, 바나나,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반면 포도, 수박, 오렌지, 체리, 파인애플, 메론 등은 완숙 과일입니다. 문제 15.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1. 고체온증 2. 야간 수면장애 3. 엉덩이 부위 욕창 4. 호흡기 점막 건조 5. 겨드랑이 피부 발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호흡기 점막 건조입니다. 낮은 습도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며 입술이 트기도 하고 목이나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문제 16.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줍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물품 구매는 금지된 사항입니다. 업무 대행 중에 수시로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업무 대행 후에는 처리 결과를 전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업무는 대행 대상 업무가 아닙니다. 문제 17.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2.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3.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5. 원하는 물건을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입니다. 물품 구매는 개인 활동 지원 중 일상 업무 대행에 해당하는 표준 서비스입니다.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하거나 그냥 쓰라고 하거나 가족과 의논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문제 18. 제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병원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자료, 경비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게 하고 대상자가 항상 다니는 병원과 약 복용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약 복용 중단 등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 19.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입니다. 소량씩 자주 천천히 먹게 하고 식사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익힌 채소는 부드럽기 때문에 삼키기가 용이합니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삼킴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사 도중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것보다 떠먹는 제품을 먹입니다. 문제 20.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 중 대상자가 요구하면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줍니다. 은행 업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정보는 은행에서 제공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 처리에 불만족하여 재요청 시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21.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입니다. 보호자의 자가용을 요양보호사가 운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외출 시 장기요양인정서 및 주민등록 등본은 소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보 시 보폭을 작게 하고 계단은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이동합니다. 문제 22.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3.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달라고 한다. 4.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는 것은 표준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표준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양한 책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23. 제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기관장에게 요구한다. 4.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5.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재요청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입니다. 업무 대행 중 수시로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표준 서비스가 아닙니다. 대상자가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경우에도 일상 업무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는 일상 업무 대행 전 미리 점검합니다. 대상자가 임의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표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24. 제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병원 동행 전 항상 다니는 병원과 건강 상태, 약 복용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차량 이용은 표준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출 시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합니다.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 병원을 방문하며 대상자의 상태는 상황에 따라 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제 25.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누룽지 2. 조개젓 3. 강된장 4. 찐 고구마 5. 마른 오징어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칼륨 성분이 많은 식품으로 혈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피로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칼륨은 채소, 과일, 감자, 고구마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26.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 비누 2. 주방세정제 3. 쌀뜨물 4. 커피 티백 5. 소독용 알코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커피 티백입니다. 커피가루나 말린 커피 찌꺼기를 종이컵이나 티백 주머니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 27.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입니다. 식탁은 식사하기 편하도록 다리 간격이 넓은 것을 선택합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추면 눈부심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실과 연결된 출입구의 문턱은 제거해야 합니다. 높이가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합니다. 문고리는 열고 닫기가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합니다. 문제 28.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구사항이나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는 대상자 외출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외출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스러웠는지를 대상자에게 확인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과 상의하여 대처합니다. 문제 29.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 문손잡이는 막대형보다 원형으로 설치한다. 5.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입니다.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합니다. 전기 코드는 벽 쪽으로 고정시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이나 요양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바닥이 아니라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둡니다. 거실 바닥은 평평하게 하고 가능한 한 물품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문손잡이는 열고 닫기가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합니다. 출입구의 문턱은 제거합니다. 문제 30.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입니다.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아줍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이지만 겨울철은 여름에 비해 습도가 낮아지게 되어 건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습기는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 히터, 온풍기, 라디에이터 등 다양한 보조 난방기가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위험성 때문에 요양보호 시설에는 보조 난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호흡기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실내 청소를 할 때에는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식초를 수세미에 살짝 묻혀서 닦아낸 후 물로 헹굽니다.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31.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속에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한다입니다. 손으로 약하게 짜거나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하는 의류의 탈수 표시입니다.
문제 32.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리고 80도에서 120도 정도로 다림질한다. 2. 산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도에서 120도 정도로 다림질한다. 4. 80도에서 120도 정도로 드라이클리닝한다. 5. 염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클리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도에서 120도 정도로 다림질한다입니다. 그림은 천과 온도와 다리미가 조합된 표시입니다. 문제 33.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 밀폐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5. 감자와 키친타월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입니다. 껍질을 벗긴 감자는 식초를 몇 방울 섞은 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하면 색이 변하지 않고 맛도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썰어놓은 감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감자를 식초를 섞은 물에 푹 잠기도록 담그시는 것입니다. 문제 34.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 습도 80에서 90% 유지. 2. 채광, 직사광선 이용. 3.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 이용. 4. 환기 하루 3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문 열기. 5. 온도 여름철 16도에서 18도, 겨울철 25도에서 27도 유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하고 2~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를 한다입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합합니다. 채광은 자연 채광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난방은 전체 난방을 해야 합니다. 여름철 온도는 22도에서 25도, 겨울철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합합니다. 문제 35.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입니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경우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합니다.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양모나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합니다.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와상 대상자의 경우에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은 세탁하여 햇볕에 말립니다. 문제 36.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모자. 2. 나일론 양말. 3. 합성 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견섬유 블라우스입니다.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흡습성이 큰 천연섬유는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37.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입니다.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 소재로 선택합니다. 이불은 자주 햇볕에 건조시켜야 하나 양모와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가 아닌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베개 속의 재질로는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를 사용합니다. 문제 38.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입니다. 헹굼은 2, 3회가 적당하며 마지막에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굽니다. 세탁물을 삶을 때는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합니다.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합니다. 락스는 옷의 섬유를 분해하여 표백하기 때문에 락스가 묻은 부분은 원래 색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립스틱 얼룩은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문제 39.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그림은 그늘의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라는 표시입니다. 합성섬유 의류, 색상과 무늬가 있는 의류를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40.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입니다. 도봇이 보폭을 작게 하고 계단은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이동합니다. 외출 시 필요한 준비물이나 개인 소지품은 동행 전 요양보호사가 점검합니다. 택시 등 차량 이용 시에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탑승시킵니다. 외출 장소와 시간 등은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외출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문제 41.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입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은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합니다. 심하게 오염된 빨래나 와이셔츠 소매 및 목 부분은 얼룩 제거제를 묻혀 살살 비벼줍니다. 커피 얼룩에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섞어 사용하고 립스틱 얼룩에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며 파운데이션 얼룩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를 사용하고 튀김 얼룩에는 주방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문제 42.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입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촉감이 좋은 재질을 선택합니다.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합니다.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선택합니다. 시트는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합니다.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